통상적으로 일반 전형보다 지역 인재로 썼을 때 수시, 정시 전부 다 커트라인이 널널한 경우가 많아요. 정시에서 지역 인재로 쓸 수 있는 경우 일반 전형 대비 문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제 수로는 이고 점수로는 차이가 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의대 정원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이 됐습니다. 우선 이 2,000명이 어디서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면 서울권 학교에서는 빵명 늘었고 수도권 학교에서 361명 그리고 비수도권 학교에서 1,639명이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늘어난 정원의 70%가 넘게 비수도권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상은 아직은 알 수 있는 바가 없어요. 수시, 정시 비율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지역인재 비율이 얼마나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무래도 기존의 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 비중이 40%였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60%까지 늘리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인재 위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즉,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었지만 그만큼 널널해지는 효과를 누리는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아니라 지역인재 해당자에 국한될 확률이 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역인재 전형이 뭐냐?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3년을 나온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경우에 따라 부모의 거주 요건을 달아둔 학교들이 있기는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전형보다 지역인재로 썼을 때 수시, 정시 전부 다 커트라인이 널널한 경우가 많아요. 즉 지역인재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의대를 일반 전형으로 썼을 때와 지역인재로 썼을 때 합격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게요. 고고링! 자, 먼저 지역인재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들을 내신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사이에 차이를 주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일반 전형으로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지역인재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동아대와 전남대인데요. 이 두 학교는 부울경 혹은 호남 지역을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 애초에 교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없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는 일반 전형으로도 뽑고 지역인재로도 뽑지만 지역인재 정원이 훨씬 많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북대는 작년에 일반 교과로는 19명, 지역 교과로는 60명을 선발했고 을지대는 일반 5명, 지역인재로 19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역인재에 해당이 돼야만 쓸 수 있거나 해당이 돼야만 문이 넓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지역인재로도 뽑고 일반 전형으로도 뽑지만 둘 사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게 설정된 경우입니다. 자, 예시와 함께 볼까요? 짠!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은 일반 전형보다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를 더 쉽게 설정한 대학들입니다. 예를 들어 을지대는 일반 전형으로 붙으려면 4합 5를 충족해야 되고 지역인재는 한 개 과목을 한 등급 더 못 봐도 충족할 수 있는 4합 6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수능 부담이 덜하죠. 근데 여기서 순천향대는 둘 다 4합 6인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잘 보면 일반 전형은 탐구를 반영할 때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지역인재는 탐구를 반영할 때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즉 탐구 하나는 9등급이 나와도 최저를 충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죠, 지역인재는. 그래서 순천향대도 지역인재의 수능 최저가 더 쉽습니다. 자, 게다가 여기서 입시 결과를 보시면 충북대를 제외하고는 지역인재 전형이 수능 최저도 쉬운데 합격자 내신 성적도 더 널널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양대도 일반 전형은 최저 합격자 내신이 1.32고 지역인재는 최저 합격자 내신이 1.41이죠. 을지대도 일반 전형 70% 컷은 1.25고 지역인재 70% 컷은 1.35로 공통적으로 지역인재 커트라인이 널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일반으로도 뽑고 지역인재로도 뽑는데 둘 사이의 수능 최저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은 일반 교과와 지역 교과의 수능 최저를 동일하게 설정해둔 학교들입니다. 수능 최저는 일반 전형 학생들과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표에 나와 있는 모든 대학들 기준 지역인재의 내신 커트라인이 더 널널하죠. 70% 컷 기준 전북대는 일반 전형 1.36에 지역인재 1.51, 인제대는 일반 전형 1.06에 지역인재 1.09, 그리고 제주대도 일반 전형 1.04에 지역인재 1.34고 충남대는 일반 전형 1.13에 지역인재 1.20입니다. 그러니 지역인재 해당자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내신으로 의대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학종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수시는 크게 교과와 학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교과는 내신 순으로 학생을 뽑지만 학종은 복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해서 뽑습니다. 내신뿐만이 아니라 생활기록부도 보고 고등학교 수준도 보고 또 내신 안에서 수학 성적이 좋은지 과학 성적이 좋은지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정성평가해서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근데 학종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단순히 내신 커트라인을 비교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신 커트라인이 낮아 보여도 실제로는 더 잘하는 학생들이 붙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학종에서는 전국 단위의 과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내신 컷이 더 낮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 컷 비교는 패스를 할 거예요. 근데 명확한 사실은 학종을 지역인재로만 선발하는 대학은 지역인재 해당자들에게만 유리하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부산대, 동아대, 대구가톨릭대는 지역인재로만 학종 선발을 합니다. 심지어 부산대는 논술도 지역인재로 선발을 해요. 그러니 선발 경향이나 내신 커트라인을 떠나서 아무래도 지역인재 해당자들은 남들이 못 쓰는 카드 한 장을 추가로 쓸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도 지역인재로 학종을 선발하는 대학들은 여기 띄워드린 학교들이고 그 중에서도 건국대 글로컬과 충남대는 올해인 25학년도에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정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수능 봐서 의대 가려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정시에서 지역인재로 쓸 수 있는 경우 일반 전형 대비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도 점수를 예시로 만들어가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충남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성적이 정시로 충남대 의대를 붙는 성적이고요. 과목별로 보면 국어는 88점, 수학은 96점, 영어 1등급, 생지는 각각 47점, 50점입니다. 틀린 개수로 보면 국어에서 5개 틀렸고 수학 1개, 탐구 1개에서 총 7개를 틀렸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일반적으로 반영비가 높은 수학을 적게 틀렸으니 7개 틀린 애들 중에서 잘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틀린 7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충남대 의대를 지역인재로 쓰는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보여드린 일반 전형 성적에서 수학은 한 문제 깎았고 국어는 1점 올렸습니다. 국어 점수를 1점 올렸지만 틀린 개수에는 차이가 없고요. 쉽게 말해서 대충 수학 한 문제 틀리고 지역인재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충남대는 수학 반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서 학생들의 성적 구조가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부산대 의대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보겠습니다. 틀린 개수로 보면 국어에서 3개, 수학에서 하나, 과탐에서 하나 틀렸고 영어가 2등급이 근데 부산대 의대는 왜 영어 2등급인가요?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부산대의 특징이 영어 감점이 의대들 중에 적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를 1등급으로 만들면 너무 높은 성적이 돼요. 중앙대 의대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2등급으로 가정을 했고요. 편의상 지역인재와의 점수 차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산대 의대를 지역인재로 붙는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요? 앞에 일반 전형의 성적에서 국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를 더 틀렸으니 총 2문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지역인재가 좋긴 하네요. 그죠? 다음으로 전북대도 살펴볼까요? 전북대 의대 일반 전형 합격선을 보겠습니다. 틀린 개수로 보면 국어에서 3개 틀렸고 수학에서 2개 틀렸고 과탐에서 각 한 문제씩 틀렸으니까 총 7문제를 틀렸네요. 전북대는 과탐 반영비가 낮은 편이라 과탐에서 2문제를 깎았고요. 구조로 보면 7개 치고는 안 예쁘게 틀린 점수 구조입니다. 왜냐면 지금 수학도 2개 틀렸고 과탐도 3점짜리 2개를 틀린 거라서 막 그렇게 잘 틀린 7개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전북대 의대의 지역인재 합격선은 어느 정도일까요? 앞에 일반 전형 성적에서 국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를 깎았고 지구과학원은 1점 올렸는데 틀린 개수는 동일합니다. 문제 수로는 3문제 차이고 점수로는 7점 차이가 나네요. 3문제면 그래도 꽤 차이가 나는 편인데 전북대는 일반 전형으로도 29명 뽑고 지역인재로도 29명 뽑아서 아무래도 정원도 많다 보니 이렇게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시 정시 의대 합격선을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로 구분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역인재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우선은 작년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